중등 내신을 저는 잘 대비하는 친구들이 결국은 고등 내신과 수능도 잘 볼 수밖에 없어요. 중등 내신을 무시하는 친구들 치고 전과목을 골고루 잘하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터디 PT 대표원장 장도시입니다. 대치동 장원장 채널에서 여러분을 또 뵙고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저는 꼭 오답 분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오답 분석을 아이한테 너 왜 틀렸는지 오답 분석해, 또는 학원에 맡기죠. 학원에 가시면 얘 몇 번 틀렸어요, 이런 얘기로 끝나기 쉬운데, 그 정도로 오답 분석을 하시면 사실 지금 현재 문제점을 분석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대부분 시험이 끝난 다음에 5단계로 분석을 하라고 해요. 네. 최상위권이건 최하위권이건. 첫 번째는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원에서 오답 분석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왜 틀렸는지가 아니라 정답이 왜 그래야 되는지만 얘기해줘요. 네, 그 해설표 같은 그쵸, 그냥 거나, 해설지만 네. 알려주는 거죠, 사실. 근데 아이마다 그게 다르겠죠. 어떤 아이는 개념을 몰라서 틀린 애도 있고, 어떤 아이는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친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첫 번째. 거기에 따른 솔루션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답에 대한 이유가 자기 힘으로 손으로 정확히 쓰는 게 한 번은 필요해요. 즉 책을 찾아보면 어딘가에 있어요, 분명히. 자습서에 있던지 학교 선생님 필기에 있던지 위치가 있는데, 그걸 내가 찾아보지 않고 그냥 학원이나 또는 부모님이 얘기해주는 정답 이걸로 그냥 끝난다 이러면 네. 과정에 대한 공부가 되는 건 아니죠. 그냥 알았다만 되는 거죠. 그쵸, 알았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 시험 안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중등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당연히 고등 내용이 기반이 됩니다. 네. 네, 특히 고등 1학년 때는 발목 똑같은 문제로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걸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쵸. 고1 과정들은 중등 내용을 총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출제 위치. 그러니까 학군지 학교들은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추가 프린트도 줄 수도 있고, 필기 내용도 되게 굉장히 방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문제가 나왔는지를 좀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내가 다음 시험 준비할 때는 메인을 뭐 봐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학교 선생님 필기를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다 나왔어. 또는 학교에 우리 부교재가 있었는데 부교재의 특정 부분들을 내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어. 근데 시험에 나왔어. 그럼 출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앞에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 내가 어떤 걸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는 거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나만의 맞춤 매뉴얼과 솔루션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 마지막 날 뭘 봐야 하는지. 왜냐면 마지막 날 내가 그냥 본문은 예전에 외웠었기 때문에 무시했어. 그래서 안 봤는데 시험 볼 때 보니까 본문을 내가 까먹었어. 그래서 순서 문제를 물어봤는데 틀렸어. 이러면 나는 그걸 다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거잖아요. 그럼 마무리할 때 뭘 봐야 되는지까지 전략이 잡히게 되는 거죠. 오히려 부모님이 해주시는 게, 구매를 해서 사교육, 어설픈 사교육에서 그걸 받는 것보다는 뭐 대치동에서 저한테 오시는 거 아니면 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진짜로. 부모님이 하시는 게 훨씬 더 훌륭하게 잘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과정을 다 봤잖아요. 애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런데 약간 이럴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정확하게 이제 중2의 어떤 공부의 그 메커니즘을 부모님도 정확히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쵸. 좀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분석할 때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중학교 때부터 이제 고민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어떤 모르는 걸 가져왔을 때 내가 질문에 답해 준 게 초등학교 때 거의 끝나죠. 네. 초등도 요즘 고학년부터는 진짜 네네. 어려워져요, 네. 내용이. 근데 중학교 때는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갈등이 생겨. 그럼 콘텐츠 점점 안 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시험 분석하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지금 얘기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콘텐츠 상에서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단계를 모르는데 이걸 같이 해줘도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아이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아이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왜냐면 공부하는 프로세스나 뭘 완성해야 되는 단계들은 예전과 다르지 않아요. 예전 중학생보다 지금 중학생이 더 어려운 공부를 좀 더 하고 난이도가 더 높아졌다고 하지만, 예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지금도 배우는 거고요. 양이 늘었다고 하지만, 그리고 아이들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배워야 되는 순차적인 교과 과정은 예전과 동일하게 유사하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보시고 아이한테 너 이거 어디서 본 거야?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식으로 방법론적인 접근을 같이 해주시는 건 사실 콘텐츠를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부모님도 공을 많이 들으셔야 되는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되게 중요한 시점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2학년 지금 1학기 첫 중간시험을 본 친구들은 인생 첫 경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도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자기감이 들어서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 시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넘기는지를 같이 얘기해주고 방향을 부모님도 100% 알지 못해도 찾아가는 그 과정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요거 설명 못 해주겠으면 책에서 너 시험범위 어딘지 같이 찾아보자. 찾아보자. 네, 찾아보자. 이거 너무 중요해요. 아.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배우는 게 되게 커지겠죠. 그래서 첫 시험에는 공을 조금 더 들여주시는 게 네, 좋습니다. 국어라는 게 우리가 고등까지도 사실 되게 풀어야 되는 난제 중에 하나거든요. 시험을 대비했는데 국어 능력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시험 대비하는 방법을 영원히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아이는 시험 공부 국어는 별로 안 했는데 점수를 잘 받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 수학이나 영어처럼 사실 딱 부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어를 접근하는 방식을 좀 바꾸시면 그게 명확히 보일 거예요. 예를 들면 국어에서 우리가 작품들을 나가요. 뭐 진달래꽃을 나간다 이러면 아이들은 대부분 그 시어에 대한 설명이나 필기 자잘한 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체계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 작품을 위한 이론적 체계가 있죠. 주제, 갈래, 제재, 네네네. 특성. 요 이론적 체계랑 이 세부 내용들이랑 그리고 흐름이 있죠. 1년, 2년, 3년에서 감정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연결해서 내용을 보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면 시험 대비는 충분한 거예요. 그럼 영어로 넘어가 볼까요? 네. 본문을 직독직해 하는 거는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면 학원에서 학교에서도 해석 설명을 해주고 네. 학원에 또 다니면서 해석 네. 설명을 들어요. 저는 그거 완전 시간 낭비라고 봐요. 아, 그런가요? 네. 그거 왜냐 학교에서 해석 설명해줬으면 이번에는 내가 해봐야죠. 아. 또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정말 하나 한 땀 한 땀 해석해보는 연습. 이게 그냥 영어를 즐겨하는 것과 시험으로서 영어를 공부하는 건 완전 사실 다르거든요. 네네. 내가 해석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수능 문제에서도 감으로 맞히는 친구들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을 하는 연습이 중등 내신에선 적어도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해석 설명을 해줬어도 내 손으로 해야 돼요. 내 손으로 직접 정확한 해석을 해보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습서나 학교 필기를 보면 문법적 사항들이 추가로 설명이 돼 있죠. 네. 여기는 관계대명사고 네. 이런 그 문법적 사항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해석은 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문법적 사항들을 얹어서 공부하고 최종 단계에서 진짜 완성된 친구들은 내가 본문을 외워서 다 쓰고 그 위에 설명을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듯이 해석 설명도 하고 문법 설명도 할 수 있으면 사실 완성된 형태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자기 자습서를 만드는 거죠, 하나. 그쵸. 그게 진짜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 자, 수학이 이제 복병이죠. 네. 네, 수학에 가장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면서도 성적이 안 나오는 가장 힘든 영역인데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상위권이랑 중하위권 기준이 좀 많이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위권 친구들은 실제 내신 대비 공부를 거의 방학 때 끝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사실 이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에 푸는 것만 잘 되면 돼요. 그 훈련이 안 돼서 실수가 터지는 경우들이 되게 실수 많거든요. 줄이고 그쵸. 시간 체크하기. 그렇죠. 그게 되게 포인트가 돼서 다음 시험을 이제 기말을 준비한다. 내가 상위권인데 뭐 100점 가까운 점수를 맞지 못해서 아쉬워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시간을 제한하고 스피드 훈련을 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네. 그게 포인트고 중하위권 친구들은 사실 이론에 대한 내용 이해를 못한 이유가 방학 때 보면 그 상위권 애들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 제끼고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친구는 없어요. 솔직히 수학 공부 그쵸? 같은 경우는 네네. 인강을 듣건 학원을 듣건 과외를 거의 다 모든 도움을 받으시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왜 얘는 중하위권 성적이 나오죠? 그 이유는 얘한테 맞지 않는 공부를 해서예요. 그러니까 얘는 개념을 익히는 게 되게 힘든 아이야, 아직은. 그러면 우리가 너무 빨리 생각하지 말고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거. 자기가 방법을 바꿔서 힘든 부분을 채우고 오히려 이제 고난이도 문제는 내가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중난이도랑 저난이도 개념 관련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자 이런 목표를 명확히 두면 50점 받았던 친구들은 80점 받을 수 있고요. 70점 받았던 친구는 90점 받을 수 있어요. 네, 목표를 100에 두실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일단은 시험을 다 보고 나시면 그냥 일단 한 번만 안아주세요. 근데 이게 둘 다를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식이잖아요. 네. 근데 얘를 약간 선수처럼 키우면 성적을 물어요. 너 금메달 땄어 못 땄어? 이렇게 되기 전에 일단 아는 다음에 생각하세요. 아는 다음에. 그 다음에 감정을 추스리고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되는 게 뭔지, 얘가 지금 당장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한지, 시험 결과가 중요한지, 아니면 시험 결과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게 중요한지를 차분히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애도
그 갑자기 시험 끝나고 왔는데 엄마가 그냥 성적 안 물어보고 안아주잖아요. 그럼 일단 무장해제돼요. 일단 감동받죠. 감동받고 네네. 그다음에 그래서 뭘 못 봤어 이러고 뭐 힘들었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그러니까 뭐가 힘들었어라고 물어봐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